많은 음식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가 남긴 시는 모두 130여 편. 그 속에 등장하는 음식의 종류는 무려 110여 가지인데 그중 대부분이 토속적인 음식들이다. 당대에 손꼽히는 지식인이었던 백석이 이처럼 토속적이고 평범한 음식에 깊은 관심을 가진 까닭은 무엇일까? 울산대학교 설혜섭 교수와 함께 백석이 음식에 주목한 까닭을 당대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모던보이와 향토적 좀 반대의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잘 어울리지 않죠. 네. 백석은 굉장히 모던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 속에는 서정적이고 토속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음식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통해서 시 속에서 맛있는 음식들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드릴게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석의 시에는 음식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백석은 왜 그렇게 시마다 잔뜩 음식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분? 네. 미각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미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식탐이 많아서? 식탐이 많아서. 백석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군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비슷한 질문을 오늘 백석에게 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음식에 관해서 시마다 많은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백석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미국의 저술가 중에 피셔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도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피셔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사랑이나 안전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음식에 대해서 쓰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셔는 자기가 쓴 어떤 자전적인 글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빵을 먹고 와인을 마실 때면 거기에는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있는 것들과의 영적 교감이 있다. 그것이 왜 당신은 전쟁이나 사랑이 아니라 굶주림에 대해서 쓰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내 대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피셔는 영적 교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과 영적 교감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물질만을 우리가 섭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피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물질만이 아니라 어떤 욕망 또는 어떤 영혼 이런 것들을 같이 흡수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피셔만의 독특한 생각은 아닙니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제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화된 음식물은 상하로 운동하며 위로 올라가는 기는 형이상학의 에너지가 되고 아래로 내려간 기는 형이하학의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에서 먹는다는 행위와 성교, 출산 이런 것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서로 이렇게 별개인 것들을 섞어서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생명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음식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집단적인 행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중에 캐롤 코니안이라는 사람은 음식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거꾸로 음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백석의 시 또한 그런 세 가지 차원과 즉 육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백석 시의 음식이 그런 세 가지 차원 모두와 관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백석시에서 음식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백석시에서 음식을 보여주는 방식은 백석이 당대의 역사에 대해서, 당대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바를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국수라는 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좀 길어서요. 제가 일부만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사내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이것은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축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구를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좀 어려우시죠? 여기도 역시 사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시죠? 선물 못 받으시는 분도 조금 있긴 하군요.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선물은 어떤 겁니까? 예. 저는 이제 최근에 받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친구가 이제 전날 잘못한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꽃이랑 편지를 써서 사물함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네, 사물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선물을 줄 거면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잘못한 것 같군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대답하셨던 분과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편지와 함께 사주셨던 인형, 여자친구가 손수 짜줬던 스웨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드물고요. 그런 학생들이 드문 이유는 선물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선물에도 가격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가격표의 가치가 그대로 선물의 가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국수라는 시에서도 백석이 국수를 선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를 보시면 국수는 우리가 백성이 이 국수를 준비하는 과정을 국수는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국수를 만든다고 하지 않고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가 호련히 나타나는 것처럼 국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수를 준비하는 마을은 마치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을 생각에 들뜬 아이들처럼 이렇게 즐거운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이 작품에서 국수는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뜰하게 친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수는 단순히 먹는 대상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또 마을과 역사를 같이 해온 어떤 존재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석이 국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바라보는 그 방식에 대한 몇 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언 레포포트라는 미국의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는 인간이 음식을 바라보는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쾌락주의라는 건데요. 쾌락주의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적 쾌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양주의인데요. 영양주의는 음식에서 얻는 영양가치나 신체적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음식을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인 거죠. 마지막으로 영성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영성주의는 음식에 어떤 도덕이나 형이상학적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류의 기원이래 지금까지 음식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은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의 인류는 이 영성주의적 시각을 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의 인류는 음식을 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또 신에게 육신을 바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감상하신 국수는 어떻습니까? 거기 이내에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과 제일 가까운 것 같은가요? 어떤 것, 세 가지, 예. 뭐 같으세요? 두 번째, 영양주의. 백석은 국수에서 영양가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에 이 백석의 시 국수에는 영성주의적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백석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에서 느껴지는 어떤 즐거움이 중요한 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마을과
인간들과 함께